생생한 농업, 농어촌 소식을 전하는 생생그린 리포트.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이 되면 다양한 과일이나 채소를 수확하는 모습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가을이 한창인 요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별한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핑크빛 열매를 자랑하는 신비의 손바닥 식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전라도의 한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신비의 손바닥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는데요. 과연 이 신비의 손바닥 무엇인지 그 비밀을 찾으러 저와 함께 가시죠. 어딨지? 어딨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가요 지금 신비의 손바닥을 찾고 있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혹시 아세요? 알지요. 그래 이것만이 다 손바닥이에요. 이게 전부 다 신비의 손바닥이라고요? 예. 여기 손바닥 모양 있잖아. 어머! 예. 정말 꼭 매니큐어를 네, 바른 손바닥 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찾았습니다. 신비의 손바닥. 어머. 네, 진한 핑크빛 자랑하는 신비의 손바닥. 바로 천년초라는 식물입니다. 1000가지 효능을 갖고 있고 천년을 산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천년초. 바로 우리나라의 재래토종 선인장인데요. 일반 선인장과는 달리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 꽃이 핍니다. 또 겨울 혹한기에도 죽지 않는 강인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열매가 붉게 익는 요즘 같은 가을이 바로 천년초 수확철이라고 하는데요. 수확을 하기 전에 이 가시를 대비해서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무장갑과 장화. 눈으로 보기에는 얇은 가시라서 찔려도 안 아플 것 같지만요. 굉장히 따끔하고 위험하다고 하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천년초 수확 중이신가 봐요. 예. 지금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또 싱싱해 보이는데 약을 친다던가 그런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예, 있죠. 이제 천년초는 이제 자연 상태에서 재배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병충해에 좀 강하기 때문에 농약을 안 쳐도 되고요. 이제 자초 제거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는데 이제 친환경 이제 비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비닐 멀칭을 해서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연 그대로의 식물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저는 사실 이 천년초 오늘 처음 보거든요. 이 천년초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너무 궁금해요. 천년초는 이제 열매 부분이 있고요. 네. 열매 같은 경우는 이제 당도 같은 게 많아갖고서나 생식용과 이제 화장품 원료도 많이 쓰고 생줄기 같은 게 칼슘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생시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가공 제품으로 이제 엑기스라든가 분말료 기타 등도 많이 들어갑니다. 와, 그렇게 많이 이용이 되는군요. 예. 정말 천년초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렇게 수확한 천년초는 열매는 물론 줄기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줄기는 이렇게 가시를 칼로 제거한 다음 천연파스로 이용하거나 주스로, 핑크빛 열매는 씨를 제거하고 생과로 먹거나 와인, 주스로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만의 맞춤 설비로 솜털가시와 열매의 씨를 정리하면 추출액이나 분말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되는 천년초, 인체에 중요한 영양 성분도 듬뿍 품고 있다고 하는데요. 천년초는 지구상에 약 4천여 종의 존재하고 있는 그런 선인장 종류의 하나로서 특히 점성의 식이섬유들을 거의 한 69% 정도를 함유하고 있어 이런 식이섬유들이 변비나 당뇨 예방, 콜레스테롤 흡수 작용들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인삼에서와 같은 사포닌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고 또 플라보노이드 즉 활성산소 제거 효과나 항염증 효과, 고혈압 예방 효과가 있는 플라보노이드 내지는 폴리페놀 함량이 아주 높아서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그런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일류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C 함량도 사과의 열매의 경우 7배, 줄기 경우는 4배 정도가 함유되어 있고 또한 무기질로서는 칼슘 함량이 100g당 4,500mg 정도로 높게 함유되어 있어서
멸치의 4배 정도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골다공증이나 관절염 예방 효과 같은 데도 효능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손길로 키워진 천연초. 뭐 하나 버릴 것 없는 그야말로 팔방미인 식물. 올가을 핑크빛 천연초와 함께 모두 건강하세요. 천연초 말로 오세요! 네, 우리나라에도 토종 선인장이 자라고 있었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잔잔한 가시만 없다면 체험농장의 식물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체험농장이 아닌 교육농장에 대해 아십니까? 생생한 체험과 현장 탐구가 합쳐진 곳을 바로 교육농장이라고 하는데요. 떠오르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인 교육농장, 그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충북 영동의 한 초등학교. 주렁주렁 감나무와 초록빛 텃밭으로 둘러싼 이곳에 29명의 학생들이 자연을 벗삼아 공부하고 있다. 한 학년에 6명 남짓한 교실. 오늘따라 수업 중인 아이들의 얼굴이 싱글벙글한데. 오늘 뭐 좋은 일 있나 봐요? 오늘 교육농장 가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설렘 가득하는 아이들의 수업은 그렇게 계속되고 드디어 수업이 끝나고 어디론가 향하는 아이들. 오라, 여기가 바로 교육농장. 여기 워크북에 이게 있는 거. 싱그러운 풀밭 사이 가장 먼저 아이들 눈 사로잡은 것 있었으니 보랏빛 향기 포도밭. 이리 봐도 포도, 저리 봐도 포도. 싱그러운 포도와의 만남이 반갑기만 한데 그저 맛보기만 했던 포도를 농장지기 선생님 설명 듣고 나니 만지는 손길부터 달라진다. 바로 그때 아이들 손마다 들려있는 하얀 종이가 눈에 띄었는데 우리 친구 그 하얀 종이 뭐예요? 워크북이요. 워크북이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포도에 대해서 아는 걸 적는 거예요. 워크북을 작성하며 포도나무의 구조와 기능을 현장에서 직접 탐구하는 아이들. 이것이 바로 교육농장만의 자기주도 학습법이란다. 이렇게 공부하며 정성의 손으로 수확한 포도는 하나 둘 바구니에 쌓여가고 아이들의 마음엔 보랏빛 추억이 한가득 쌓여간다. 예, 교육농장은 체험농장과는 조금 다른데요. 체험농장이 단순히 어떤 과일을 따기라던가 이런 단순 행사에 그친다면 교육농장은 그 수학을 포함해서 아이들이 그 작물이 자라는 과정이라던가 그 작물이 갖고 있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정규 교과 과정에 나오는 그런 그 교과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그런 농장입니다. 상자 가득 포도 들고 아이들 향한 곳 있었으니 은은한 향 자랑하는 포도와인 체험장. 한 입에 쏙 탱글탱글 포도와의 변신 과정 지켜보는 아이들. 그저 신기하기만 했는데 한편 잠깐이나마 농부의 마음 맛본 아이들. 이제는 재미있는 간식 만들기에 도전한다는데. 어여쁜 선생님 말씀 따라 아이스크림 재료 파란 공에 넣고 신나게 굴려주면 맛있는 아이스크림 완성! 최고! 단순한 체험이 아닌 학습과 체험이 연계된 교육농장. 보랏빛 포도 속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배움을 쌓은 아이들. 오늘의 경험은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한테 신나는 체험과 생생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교육농장. 앞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교육농장의 포도는 수확과 동시에 바로 출하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과일을 먹으면 지금 우리의 날라주부처럼 화낼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때문에 잔뜩 화가 난 날라주부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날라주부의 하루나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기분 나쁘고 황당한 경우가 다 있는지 한번 제 얘기 들어보실래요? 이 더위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뻘뻘 나는 이 판국에 그래도 서방 생각해서 가스불 앞에서 땀 흘려가며 요리해서 먹였더니 글쎄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우기지 뭡니까? 그러니까 뭘 먹고 탈이 났는지 알 수 있게 추적장치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이렇듯 무엇을 먹고 어느 단계에서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농산물 이력 추적제. 입에서만 맛있는 음식보다 몸에 좋고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먹을거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농산물을 생산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이 안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 규명 및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제도의 로고예요. 마트나 시장에서 팔리는 농산물에 이 로고가 붙어 있으면 그 농산물은 산지서부터 철저히 관리를 받고 있는 제품이랍니다.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력 추적 등록 농가 조회. 농산물 이력 추적 조회. 잡았다! 무엇보다 농산물 이력 추적제의 좋은 점은 생산자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농산물을 브랜드화시켜 책임 판매를 할 수 있고 소비자는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렇듯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상당히 무지하게 오래됐으며 진지게 폐기했어야 할 날들을 냉장고에서 훨씬 넘겨버린 유통기한 날짜. 아이고, 지옥을 보고 나왔다.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다. 자기는 괜찮아서. 아마 점심 때 먹은 게 잘못됐나 봐. 독도 안 통하는 내 몸이 무서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한 번의 클릭으로 수의 정보를 원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최근 전자도서관 고도화 사업으로 구현된 통합 검색 시스템으로 여러 개의 사이트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은 전자도서관뿐만 아니라 구글, 스칼라나 매드라인 등 일반 검색 사이트에서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의과학 도서관을 처음 찾는 고객들은 현재 운영 중인 도서 분류 정보와 연계된 3차원 내비게이션으로 그 위치를 안내받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상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농작업 사고 사례와 안전 표어를 공모합니다. 농작업 사고 사례 분야는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 및 아차 사고 사례를 통해 농작업 안전의 중요성과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농작업 안전 표어 분야는 농작업 안전과 보건 관련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응모가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는 오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펼쳐지며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선선한 가을, 책 읽기 참 좋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실제로 가을이 되면 다른 계절에 비해서 책 구입량이나 독서량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환경 칼럼에서는 환경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정의 주복현 기획운영국장입니다. 여러분, 매년 여름이 길어지는 것을 느끼시죠? 하지만 뜨거웠던 태양도 한풀 꺾였고 하늘은 파랗고 드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이 온 것입니다. 오늘은 독서의 계절의 환경책을 권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아이들에게 책을 사주실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모의 도서 선택이 아이의 생각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대부분 우리 아이들의 책은 사람과 다른 생물들이 평화롭게 함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구의 한 식구로서 생명 공동체에 살아가는 감각을 얻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서점에 가면 경제서적과 처세술 등 개인의 입신양면을 위한 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구 공동체를 가르치면서 정작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남을 이길 것인가를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잘 살기 위한 방법을 찾아 읽고 있습니다. 세상을 경쟁 상대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경제 성장이 환경에 우선한다는 인식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출판 시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환경이라는 주제의 책들이 매우 많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환경 이슈에서부터 미래의 가치를 지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작은 노력 등이 소설, 에세이, 평론, 정책서 등의 형식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환경책으로 돌려보면 어떨지요? 환경책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은 세상을 바꾼 책으로 유명합니다.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으로 파괴되는 생물계와 위협받는 인간의 현실을 폭로한 이 책은 미국의 환경정책을 변화시켰고 지구의 날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종철 선생님은 녹색평론을 발간하시며 그 책이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책이 될까봐 우려를 하십니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개발주의에 멍들어가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알리고 생명과 평화의 사상을 전하기 위해 출판하고 계십니다. 많은 출판인들이 환경책을 출판하고 있는 이유가 그 이유 아닐까요? 환경책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위험성을 사실 그대로 알려줍니다. 환경책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알려줍니다. 올 가을에는 숨어있는 환경도서를 아이들과 함께 찾아 읽었으면 합니다. 제철 음식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암이나 만성 바이러스에 좋은 표고버섯, 또 기침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는 배, 그리고 가을에 살이 오르는 전어와 대하는 모두 가을을 대표하는 식품인데요. 다양한 제철 식품과 함께 건강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